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뱅크에서는 곰이 주택 수영장을 차지하는가 하면 애리조나의 상징 선인장도 말라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는 훈련시설로 옮겨지던 경찰관 8마리가 더위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동 차량 에어컨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에서 매년 600명 넘게 이상 고온으로 숨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이제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폭염 위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의 폭염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이번 주에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경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트 컨트롤 규정을 확대 적용하자는 방안이 내년 주민 발의안에 붙여집니다. 최근 한인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당장 높은 임금을 지불해주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2013년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던 글렌데일시가 10주년을 맞아 여성과 전쟁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한 클럽에서 경비원이 집단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르웍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이 걸린 뒤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 실행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대선 경선 후보들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당내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이 최근 확산하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완전한 인플레이션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표적으로 한 백신이 쥐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최근 북한 방문은 무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아파트 가운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의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제기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최근에 재부상한 사법 리스크와 8월 위기설이 이 사퇴설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대형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매치의 맥스 슈어저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저스틴 벌랜더 트레이드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모로코에도 0대1로 패하면서 조별 성적 2패로 16강 진출은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조별 예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1부에도 인사드렸습니다. 2부에도 똑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폭염에서 잘 견뎌내셨는지요? 건강하게 잘 월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트 컨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주민 발의안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의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건물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가주 총무처는 기존의 가주 렌트 컨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권단체 이니셔티브가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기에 충분한 지지자 서명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내년 선거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주민 발의안에 붙여질 법안은 가주가 지난 30년 동안 시행해온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주 렌트 컨트롤 규정은 단독주택이나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에는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권단체들은 주거비용이 치솟은 현재 실정에서 기존의 렌트 컨트롤 규정이 세입자들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다면서 렌트 컨트롤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주 정부가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가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 정부는 여전히 렌트비 인상에 제한을 두는 주정부 규정을 통해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주는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5%에 물가 인상폭을 플러스한 퍼센티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폭을 감안한 연간 렌트비 인상폭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권단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가주의 렌트 컨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주민 발의안을 추진했지만 가주 아파트 소유주 연합이 거액을 반대 캠페인에 쏟아부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최근 젊은 한인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워크 밸런스,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젠지 세대에 속하는 한인 젊은 층들 사이에서 회사의 비전과 브랜드, 규모보다는 당장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기업의 인턴을 지원하는 용역회사에 따르면 미주로 직장을 찾는 인턴 J1 비자 신분의 한인 젊은이들이 일할 회사의 규모나 브랜드 네임보다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업체를 주저없이 선택하는 기류가 최근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한인 인턴들도 시급 1달러를 더 주는 회사로 갈아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임금과 회사 분위기, 규모, 회사 이름을 종합해 구직을 결정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용 폭등으로 당장 생활비 충당이 만만치 않는 점도 이 같은 추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도 직장 초년생인 한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젊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요즘 한인 젊은이들이 휴일 근무나 과도한 업무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일자리를 잡은 한인 남성 황 씨는 지원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넘버원은 급여와 근무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대학생들이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행복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일하면서 해피해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장 선배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을 보고 저녁 시간이 보장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 씨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기 위해 20대를 희생하며 미래에 올인하기보다는 현재를 인조해야 할 수 있는지가 자신에게 중요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현재 직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할리우드 내 뮤지컬 작품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한 한인 여성 최 씨의 경우 이전에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일했으나 과중한 병원 업무로 인해 결국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시절 자신의 저녁 시간이 보장된 삶을 위해 당초 파트타임으로 근무 계약을 했으나 병원 측이 계속해서 최 씨에게 추가 업무, 밤섬 업무를 요구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병원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잦은 수술 현장 근무로 인해 구토에다 쪽잠밖에 잘 수 없는 삶에 지쳐 우울증을 심하게 겪은 후 간호사 일을 접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자유로운 근무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로 직장을 옮겨 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높은 임금은 젠지 세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한번 볼까요? 개솔린 평균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서니까 또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지요. 물가도 비싼데 가스비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커지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1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2.4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그나마 조금 낫네요. 이게 개솔린 평균 가격인데 타운 내 인근 주유소들 보면 5달러 훌쩍 넘은 가격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협회는 개솔린 가격
국제 유가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의 50% 이상은 국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버뱅크에서는 산에 사는 곰이 민가로 내려와 수영장을 차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수영장. 난데없이 야생 곰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남부 버뱅크의 당시 기온은 35도. 미국 언론들은 더위를 못 견딘 곰이 물가를 찾다가 수영장까지 침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경찰의 SNS엔 찜통 더위가 만들어낸 보기 드문 장면에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남부 애리조나에선 사막식물 선인장도 한 달 내내 최고 43도를 웃돈 폭염을 못 버티고 말라 죽었습니다. We see that populations of agave or cacti, that is what we study here, are suffering, particularly for the lack of water. 공항에서 훈련시설로 옮겨지던 경찰견은 이동 중 차량 화물칸에서 더위로 10마리나 폐사했습니다. 화물칸 에어컨이 고장난지 몰랐던 겁니다. This is truly a sad day for all of us. 한 달 전부터 미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하기 시작한 폭염은 주말을 거치며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체감기온 38도를 웃도는 더위에 1억 7천만 명 넘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So you're sucking in hot air. It's like being under a hairdryer. It's terrible.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선 설상가상으로 대형 산불까지 번졌습니다. 이딴 폭염 피해에 미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폭염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매년 600명 넘게 이상 고온으로 숨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이제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 27개 주 이상 1억 명 이상이 폭염주의보나 경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 열질환과 심장마비 등 죽음을 유발하기 쉬운 날씨이며 매우 민감한 상태다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마다 점점 폭염 기간이 늘어나고 온도도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벌써 수십 명이 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빈곤층일수록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은 지금 생사를 가르는 필수품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열질환 연구 전문가 워싱턴 대학의 에비 교수는 간단히 설명하겠다. 폭염이 살인자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단 폭염의 고온행진이 시작되면 약 24시간 뒤부터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가 미국의 115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뉴욕을 비롯한 유색인종 거주 빈민 지역이 더위에 취약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연방정부, 지방정부는 빈민층 냉방을 위한 시설 보조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 요새는 중앙냉난방 시스템이잖아요. 이 중앙냉난방 시스템 설치하려면 25,000달러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턱없이 부족하죠. LA DWP에서도 LA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도 많이 혜택 받아서 에어컨 없는 가정에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한적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각 주정부를 통해 빈곤한 계층의 전기, 냉방시설 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의 미셸 그라프 교수는 그 대책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의 해당 가구의 겨우 16%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라인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주정부의 거의 절반은 여름철 냉방에는 연방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냉방 비용 따라서 올라갑니다. 저소득층은 최악의 더위와 폭염을 겪고 있으며 샌디에고 대학의 조사 결과 1,056개 카운티 가운데 70% 이상이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주민들이 훨씬 더 어렵고 더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수십억 달러 기금이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 냉방기기 설치, 면세, 보조금과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아직 이 돈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여행 중 더위가 심해지면 여행 비용을 보존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의 아이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여행보험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CEO는 우리는 곧 극심한 가을 기온에 대비해서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앞서 출시했던 폭우 여행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출시된 폭우 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총 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고 여행 중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시간 이상 비가 내리면 당일 여행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씨 95도 이상이면 총 여행 비용의 50%를 보상해주고 104도 이상이 되면 100%를 보상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아이뉴스는 센서블 웨더 외에도 다른 유명 보험사들도 고객이 원할 경우 기존 여행보험에 폭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남가주 지역 폭염이 물러가면서 이번 주간은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번 주 목요일 낮 기온 이번 주 중 가장 낮은 하루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주간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했던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한 주 동안은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하늘 다소 짙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각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7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72도, 해안 지역은 78도, 6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찜통더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고객들의 보상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변호사 1,700여 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각종 소송에서 승소나 합의를 통해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고액 신탁 기금을 통해 관리하는데 주정부가 지난해 일제히 이에 대한 등록을 변호사들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4월과 6월 두 차례 마감시한 연기를 통해 조속한 등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변호사들을 일괄 정직 처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중에는 이미 사망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변호사 규정 준수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모어드 변호사는 고객의 신탁기금 미등록 변호사들을 행정조치 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은 분명 고객의 돈을 훔쳤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자격 정지 조치에 이어서 상당수 피해 고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에 적극 나선 상태입니다. 변호사들을 어떤 변호사가 자격 박탈을 당했는지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의 현황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브로콜리 체다 수프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트레이더에서 판매하는 Unexpected 브로콜리 체다 수프입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워싱턴주에서 한 개당 $4.99에 판매됐습니다. 유통기한은 2023년 7월 18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매장에서 환불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던 글렌데일 씨가 10주년을 맞아 여성과 전쟁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씨는 2012년 일본군 위안부의 날을 제정 선포했고 매년 이날 7월 30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개막한 특별 전시회는 글렌데일 시 중앙도서관의 리플렉스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 글렌데일 시에 있는 것 가보셨습니까? 네. 도서관 옆 잔디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은 남가주에서 예쁜 도서관 중 하나로 또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 가서 소녀상도 보시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글렌데일 시를 가면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는데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갈 때마다 누가 항상 거기에 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거의 10년째인데 10주년 꽃이 시든 꽃 없이 매년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렉스 스페이스 갤러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시회에서는 최종훈, 김창겸, 주도양 등 한국 작가와 인도계 네덜란드 사진작가 얌 베닝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지난주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독일도 1990년엔 통일 전에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동가서를 가른 바 있는데 이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된 장벽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주도인 포츠담의 한 공원. 철조망 모형 앞에서 우리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 등의 작가 18명이 기획한 평화 전시회입니다. 휴전선 철조망을 재현한 작품이 이 공원에 자리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이곳과 베를린 시내 마우어파크, 정확히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 위에 세워진 한반도 분단의 상징입니다. 철조망을 넘는 동독 군인 그림 밑에 철조망. 독일 어린이들은 이미 작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34년 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것처럼 장벽이 한반도 휴전선도 해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장소에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폐쇄된 초소의 창문. 독일 작가는 한반도가 하나가 되길 기원하며 남쪽과 북쪽을 향한 창문에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을 한국 산수화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심장을 닮은 쪼개진 김치는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남과 북을 뜻합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통일을 경험한 예술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시각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전 70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철조망까지 넘어서라고 남과 북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레건주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유엔군을 기리는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레건주 윌슨빌시 타운센터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는 것입니다. 코텍 주지사는 6.25 참전용사의 딸로서 이 자리에 함께 기쁘다며 20년 전 부친을 따라 이 공원에 왔던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이 행사에 코 주지사가 함께했습니다.
이 앞으로 한국과 오레곤주의 교류 확대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두 나라 국민에게 영원한 한미동맹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행사에서 9명의 참전용사 가족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사함을 담은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되기도 했고, 코텍 주지사도 아버지를 대신해 메달을 전달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산불 재난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를 현지 주요 언론이 집중 조명한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CBC 방송은 지난 29일 퀘벡주에서 산불을 끄고 있는 한국 구호대의 활약상을 상세히 전한 것입니다. 소방청 70명, 산림청 70명, 의료인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구호대는 몬트리올에서 북서쪽으로 약 625km 떨어진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 르벨쉬루 퀘비용에 배치돼서 지난 5일부터 본격 진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CBC 방송은 한국에서 해외 산불 재난의 구호대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원은 전직 북한 침투 정보 요원과 육군 특수부대원, 해군 특전단 대원 등도 포함된 최정예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생활하는 베이스 캠프의 모습부터 임무 수행에 나서는 모습, 또 낯설고 물선 타국에서 산불과 싸우는 고충 등을 모두 전했습니다. 대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조로 몸을 풀고 장비를 챙겨 노란색 스쿨버스에 오르게 되고 1시간 이상 이동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 산불의 열기와 연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불 규모는 워낙 크고 동시다발적인 데다가 불이 나무 뿌리로도 번지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땅속까지 파헤쳐야 하고 때문에 진화 작업 속도는 한국에서보다 느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이 최근 확산하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완전한 인플레이션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자사의 조사와 예측, 연방준비제도의 예측,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을 포함한 학술적인 분석 모두 같은 방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을 꼽았고, 단기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학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제동이 걸린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 실행에 들어갑니다. CNN 방송은 어제 소득 규모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30일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는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세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신청은 8월부터고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서 상환액이 결정되고 일부 월 상환액은 $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전체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2,805, 4인 가족의 경우에는 $67,500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교육부는 이에 따라서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등 각종 법적 논란에도 당내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에나 대학교와 함께 전국 932명의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54%로 나타났습니다. 2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7%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외에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각각 3%,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가 2% 등 군소 후보들의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공화당 후보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 자질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빼고 나머지 항목, 설문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빼고는 사실상 전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바로 무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다량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북한 무기를 중간에 압수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북한 전승절 기념 열병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무기 거래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이어 러시아는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북한을 주요 무기 공급원으로 여기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을 포함한 다량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이 어찌됐든 무기 거래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절실한 게 북한입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인 경우에는 탄약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탄약을 공급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 다연장 로켓 부대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최근 북한산 로켓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로켓이 러시아군에 넘어가기 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에 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돈이나 식량을 주고 사들인 북한 무기에 거꾸로 일격을 당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다량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흔적은 그리 자주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부인에도 쇼이구 장관의 방북은 더 많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나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양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못합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덥고 스포츠 소식 좀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인데 즐거운 소식 좀 나가야 되는데 죄다 그냥 부진한 소식만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더위 먹어서 그래요? 다. 맞아요. 자, LPGA 먼저 가볼까요? LPGA도 물론 이제 그 메이저 대회에서 참여했다 그러면 사실 부진한 건 아닌데 워낙 우리 선수들이 LPGA에서 동무대였었기 때문에 우승을 기대를 했는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에비앙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메이저 대회죠. 열린 4일 경기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4라운드 14명의 한국 선수들이 4라운드에서는 자그마치 11명이 원더파를 기록하면서 참 좋았는데 1, 2, 3라운드 초반에 이번에 영 부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에는 프랑스 본국의 선수인 셀린 부티. 사실 말이 프랑스 선수지 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이민자 가정이에요. 14원더파 274타로 우승을 올렸고요. 우승컵을 올렸고 한국 선수로는 김아림 선수가 7원더파 277타가 공동 3위가 최고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형편없는 성적이었고 김수희 선수가 공동 9위에 올라서 2명만이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표를 받았어요. 결국은 무적의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이렇게 돋보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은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지적이 외국 선수들의 실력 향상이 LPGA에서 한국의 독주를 막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LPGA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 1년에 보통 시즌에 16번씩 우승하면서 동무대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동무대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진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왜 이게 잘 쭉 이어지지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선수들이 뭐 더 많이 치고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이제 연습에 관한 한은 한국 선수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는데 외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 선수를 많이 본받는 거죠.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 치는 이유가 그렇다고 뭐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체격이 작으면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어떤 연습의 그런 결과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LPGA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그런 연습 모습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거의 골프장에 살잖아요. 제가 학생들 골프부에 들어가 이건 문제긴 문제인데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그 동무대가 당분간은 한국이 다시 되찾아오기 힘들 것이다는 그런 것이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네. PGA는 어때요? PGA에서도 뭐 이번에는 또 비싸게 PGA도 더위가 저도 뭐 아침부터 더워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3M 오픈이 미네소타주의 TPC 트윈 시티스에 열렸는데 잘하는데 미국의 리 호지 선수 그래서 한국 선수 줄 알았는데 한국 선수는 미국 선수예요. 첫날부터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습니다. 생애 첫 PGA 우승이라고 그래요. 이 선수는 더위를 안 먹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저도 더위를 먹어가지고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0타로요. 2위 그룹을 자그마치 7타 차로 제치고요. PGA 통상 65회 출전 만에 첫 우승의 정말로 감격적인 그런 우승이죠. 그래서 결국은 2022년 1월 달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동 3위였던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는데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한국 선수 들여다보니까 이건 더 형편없어요. 공동 27위가 최고예요. 김성현 선수. 그리고 노승률은 69위. 그래서 지난 주말 남녀 모두 썩 좋지 못한 더위 먹은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희망 고문을 해요. 독일을 이기면 뭐 16강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5골차 이상 이겨야 되는 거고 독일을 이길 거라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 고문도 기른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씀하시는 희망 고문이죠. 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도 웬만한 걸 경우의 수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입니까? 경우의 수가 아니고 선수들 괴롭히는 거죠. 오히려 비난만 더 받게 자꾸 이런 게 나와갖고 좀 속상하긴 한데 FIFA 여자 월드컵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할 게 있어야죠. 무슨밖에 안 나오죠. 모로코에 1대0으로 패했는데 사실 모로코를 잡고 독일을 뭐 이기고 하여튼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우리가 희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모로코 경기를 하면서 유효 슈팅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이 얘기가 그러더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 고민도 그렇지만은 그 월드컵에 대한 어떤 중압감, 정신적으로 결국은 힘들었다는 얘기고요. 세계 발전을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럼 이거 뭐 여자 선수를 비하할 것도 없어요. 과연 남자 축구 월드컵 나간다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여자 월드컵 나가는데 알기나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여자 축구가 지금 알기로 그 SBS인가에서 그 여자 축구 대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뭐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면 술 먹다 집이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쌈도 많이 하죠. 그만하라고. 쌈도 그만하라고.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축구 얘기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지원을 해줬나 지원을 하고 나서 무슨 맞습니다. 16강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희망 고민 좀 하지 말고 제발 이 상태에서 그냥 월드컵 16강은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좀 빨리. 그렇죠. 네, 빨리 준비해야죠. 네. 그리고 투자해야 돼요. 축구협회에서도요. 남자팀은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여자 축구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샌디에고 페코파 그 야구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 팀에 뭐 마차도며 후안 소토며 유명한 선수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뭐 재미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김하성 선수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뭐 관중석에 김하성만 나오면 막 펄펄 끓어요. 난리 난 게 지금 보세요. 김하성 선수가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가 3위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와 그다음에 3위라면 오타니가 1위인데 3위라는 건 대단한 거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2루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텍사스와의 홈 경기에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홈인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그러니까 머리 먼저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다소 무리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서 득점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어깨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두 경기는 결정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타율도 2할 7분 9부까지 올랐습니다만은 팀도 역시 5대3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김하성이 펄펄 나는 그런 상태에서 메이저리그 최강이라고 여기는 LA 다저스가 거의를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어제 신시내티의 홈에서 자그마치 안타 14개와 홈런 3방 맞고서요. 9대0으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어제 아마 웃음이 나오시죠. 어제 다저스 구장 보니까 뭐 중간 6회 말인가 되니까 통통 튀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저스 구장 너무 더워요. 네. 더워서 그래도 그 홈에서 근데 더군다나 이 낮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아무튼 어제 간 그 다저스 팬들은 스트레스 빵빵 받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대0으로 완패했다는 기분 나쁜 소식을. 어제 패배했는데도 그날 쌓아놓은 게 있어서 59승 44패로 샌프란시스코 3경기 차이를 누르면서 일단 서부지구 1위는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스포츠 소식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더울지 또 긴장이 되는데 이번 주도 더워요? 네, 지난주와는 좀 다른 주를 보낼 수 있겠고요. 주말경에 조금 더워집니다. 예, 그리고 세 자릿수를 계속 기록했던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다행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만 이번 주는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각 지역에 따라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나 한번 쫙 시원하게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